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 정상들을 만나서 전쟁 종식 방안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평화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이양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모두 지낸 박노백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가 원한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즉시 끝낼 수도 또 계속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림반도 반환, 또 나토 가입 모두 불가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담에서 받을 젤렌스키 대통령의 압박이라는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알래스카에서의 그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약간 변화가 생긴 거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압박을 해가지고 휴전이든지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나 서방이 요구하는 거를 받아냈어야 하는데 그거는 전혀 진전은 없고 오히려 거꾸로 우크라이나나 이제 유럽에 압박이 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게 마지막에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는 그런 그 사정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강대국이 통제하는 세계관 또는 강대국 위주의 그 영향권을 인정하는 그런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지금 중대한 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 뭔지를 좀 식별을 했고 아직도 큰 그 이견 차가 있는 걸 많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빨리 타결을 시켜야겠다는 일념에서 상당히 그 약한 쪽을 압박을 가하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회담에 앞서서도 이미 지금 SNS 상에서도 상당히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일부를 억지로 내놓아야 했던 수년 전과 그 수년 전의 상황과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이 회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벌써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그 백악관에서 그 상당한 험악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아마 이런 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아마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지라든가 실천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겁니다. 다른 바이든 대통령이니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런 제의가 왔을 때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작을 한다는 그 자체로서도 상당히 그 평가받을 만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유화적인 방식이냐 아니면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이제 진행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를 완전히 넘기면 나머지 전선을 동결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을 했다라는 이제 외신 보도가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내어주고 안보를 받는 어떤 막교환 형식의 평화협정을 결국에는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기본 방향은 그렇게는 갈 텐데요. 실제로 그게 조금 이제 좀 세부적인 항목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입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영토 문제만 해도 그 막교환이라고 그랬는데 영토를 그러면 국경선으로 인정하는 거냐? 그건 이제 국경을 완전히 변경하는 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냐? 사실상 그냥 인정해 줄 거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영토 일부를 교환하기로 했다는 그 돈바스 지역, 특히 도네츠크 지역이 한 26%를 아직 못 장악을 했어요. 그 영역의 크기가 제주도 쪽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이제 지금 조금씩 가는데 하루에 어떤 경우는 1,000명 이상이 러시아 병사가 사상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군사적인 희생을 안 치르고 이런 예고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확보하려는 그런 이제 속셈도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크라이나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토 문제만 해도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왜 푸틴 대통령은 이 돈바스 지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돈바스 지역은 우선 역사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뉴 러시아라는 그 회랑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를 다 확보를 했을 때 예, 국내적 정치적으로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나는 에카테린 뭐 2세라든가 이런 옛날 우리 러시아 영토를 회복했다는 정치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요새화돼 가지고 네. 방어하기가 굉장히 방어선을 굉장히 많이 쳐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걸 내주면은 그 다음에 있는 하리코프라고 굉장히 그 가까운 제2도시가 네. 공격의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키예우까지 이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여기서 평화를 맞추려는 게 아니고 제3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행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제안하는 어떤 그 제안을 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미국은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푸틴 대통령의 말이라고 이제 전언을 하는 건데 네네. 이것도 사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위트코프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하게 이런 영토 교환의 얘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루비오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예.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일단 기싸움으로 지금 시작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구체 안에 들어가면은 상당한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덧붙여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휴전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 네. 부분을 좀 의구심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정상들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선은 휴전부터 전투행위 중단부터 시작을 해야 예. 그다음에 신뢰가 생기고 평화로 간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고 나서는 아니다 휴전이 아니고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평화협정이라는 게 얼마나 그 어려운 것인지 그거를 옆에서 얘기해 주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러시아나 일본도 지금 평화협정을 못 체결을 했어요. 남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휴전 상태지.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그 국경을 인정해야 하고 법적인 요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면은 상당한 신뢰 구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성급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회담에 배석했던 특사가 이야기하기로 네. 러시아로부터 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양보안을 얻어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인 겁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를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나토 스타일의 나토 5조는 이제 자동 개입인데 예. 나토 5조는 아니고 나토처럼 그러면서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 정도 해주는 그런 걸로 예측은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은 무기 지원은 직접 안 하고 유럽이 그냥 구입해서 주어라라고 한다든지 정보 제공만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진정한 이 평화 거래를 유지시키려면은 이 상당히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무기든지 정보든지 아니면 공군력을 제공해달라고 유럽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실질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보장 이것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지금 위트코프 특사가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국무장관이 얘기하는 것과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네. 서로 조금 애매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가 유럽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식 결과가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국이나 유럽 병력이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우리 한국 스타일로 이제 미국이 직접 개혁하고 군대까지 주둔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예.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단지 이제 영국하고 불란서가 자국 군대를 파병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평화유지군이 될지 전쟁이 났을 경우에 직접 개입을 하는 군대가 될지 그런 임무 부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공군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백업을 해줘야 하는데 예.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진다면 그나마 비슷한 수준의 안전 보장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나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자본을 정치적인 정치력을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도 이건 이렇게 된다면 굉장한 큰 진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정도까지 나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조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결국은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스라엘식으로 장기간 무기를 지원해주는 방식 정도 최대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앞서도 잠시 이제 언급을 해두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푸틴 대통령의 속내에 관심이 좀 모이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겉으로는 평화 협상을 이어가면서 또 속으로는 다른 생각 아니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조금 이거 하나의 이제 계략을 쓴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받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트럼프식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영토하고 양보를 하면은 평화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사서 지원을 못 받을 거고 또 영토 교환을 해서 그나마 뭐 이렇게 협상을 진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영토 양보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양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라든가 국회라든가 국민 투표를 해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해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죠. 받아들이면 젤렌스키는 정치적으로 죽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단 맞고 지원이 끊긴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럽 지도자들이라든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이번 월요일 이제 새벽 저쪽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회담의 협상에 이제 굉장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 이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 한 번의 팬 놀림으로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이런 이제 평화에 중재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거기에 이제 멜라니 여사의 정부인도 여기에 합세를 해서 이런 이제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양쪽의 이제 충돌이라든가 대립을 좀 완화시키려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인도적인 모습을 보내서 이 편지를 아마 이렇게 8월 15일 날 이렇게 전달을 했대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큰 소리로 회담장에서 읽어줬답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잘 들어라 이제 이런 약간 쇼맨십을 한 건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께서 요청한 거니까. 상징적으로 뭔가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그래야 이제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를 안 살 거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필이 될 텐데 지금 한 2만여 명 가까운 이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강제로 부모라든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키드냅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학대도 받고 또는 이렇게 친러시아화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법적으로라든가 지금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인도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전쟁을 좀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이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아마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길어질수록 우리로서도 러북 관계가 지금 계속 확대 일례에 있고 우리도 한러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이런 빨리 평화를 이루는 건 좋은데 이게 유화적인 방식으로 이게 다시 평화가 깨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정말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푸틴 대통령은 지금 분쟁의 근본 원인을 지금 제거해야 한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영향권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걱정이 많이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낼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시진핑 또 김정은 위원장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겠네요. 정확하게 잘하느냐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휘둘러서 그냥 설렁설렁 하느냐 하는 지금 기로에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2시 15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을 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떤 뭐 합의점이라든지 어떤 좀 결과가 도출이 될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